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사람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일반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사격용 총기를 별도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인원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3일 벌어진 예비군 훈련 총기 사고의 후속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당장 올해 안에 일반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사격용 총기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동원 훈련을 할 때는 현행대로 개인 총기를 사용합니다. 또 9발을 사격하던 동원 훈련 사격 발수를 10발로 조정하고 일반 훈련은 6발에서 5발로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사선 통제 간부를 3명으로 늘리고 사수 통제 요원을 1대1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향토사단 보병대대와 군단 관리대대의 평시 편제를 보강하는 등 현재 예비군 훈련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효성이 있는 개선 대책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의 메르스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방부의 현황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국군 대전병원을 메르스 관리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며 민간 메르스 환자와 의심 환자, 밀접 접촉자를 군병원에 입원시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부터는 대전 대청병원에 군의관 3명과 간호의정장교 21명 등 24명을 파견했고 예비역 간호장교 7명을 추가 투입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중동부 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9살의 하급 병사로 함흥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잦은 구타 등으로 복무에 염증을 느껴 귀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군 병사의 귀순 과정과 군 조치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확인 결과 귀순자는 지난 7일 부대를 이탈해 일주일간 차량과 도보로 남쪽으로 이동해 중동부 북한군 전선 지역에 도착했고 14일 야간에 북측 철책을 통과한 후 아군 GP 인근 고지 주변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귀순자는 15일 오전 7시 55분경 GP 외곽 방호 철조망 지역에서 근무 중이던 우리 군 경계병에게 발견돼 귀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합참은 전날 아군 GP까지 북한군이 넘어온 것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당일 야간 날씨가 10m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가 끼었고 잠목이 우거져 있어 시야가 크게 제한됐다면서 GP 외곽 철조망 아래는 낭떠러지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파병부대 소식입니다. 아크 부대가 아랍에미리트군과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실전 같은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네, 사막에서의 사격훈련은 물론 모래바람을 뚫고 적진에 침투하는 대테러 훈련까지 펼쳐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라인의 야외 훈련장. 50도가 넘는 무더운 사막에서 아크 부대와 아랍에미리트 군이 사격훈련을 벌입니다. 먼 거리에서 은밀하게 적을 제거하는 저격수도 사막 지역에 맞는 사격수를 익힙니다. 아크 부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아랍에미리트군과 사막 지역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양국 연합지휘부에서 적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명령을 내리자 고공팀이 신속하게 작전 지역으로 침투합니다.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모래바람을 뚫고 서서히 적의 기지에 다가갑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적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 대테러팀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 안의 적을 소탕합니다. 양국 부대는 지난 2주간 진행된 훈련에서 첫째 주에는 기초 과제를 익히는 격리 지역 활동을, 둘째 주에는 종합 전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작전명이 사막의 전갈일 만큼 사막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전투 기술을 골고루 기르는 훈련입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아크 부대. 부대는 아랍에미리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양국 간의 우애를 다짐은 물론 사막전의 승리자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가와 군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최우수 부사관을 선발해 보상하는 제6회 충용대상 시상식이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곽효근 원사 등 21명의 수상자와 가족, 육군 주임원사를 비롯한 각급 부대 주임원사와 학교 장병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용대상은 재단법인 육군 부사관학교 발전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전투적 능력을 갖춘 우수 부사관을 선발해 포상함으로써 부사관들의 사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충용대상 선발은 원사급 부사관 중 모범이 되며 군 발전에 공이 있는 자, 각종 교육훈련 등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자, 소부대 전술훈련에서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 등 다양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21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제6회 충용 대상에 선발된 것에 대하여 수상자 21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도 국가에서 받은 큰 혜택만큼이나 남은 기간을 국가와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수상자들은 육군 부사관학교장 표창과 더불어 장차 군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간부로서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5박 6일간 해외 탐방의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한편 육군 부사관학교는 앞으로도 충용대상 시상을 이어감으로써 모범 부사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팔강모 사나이.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의 적수가 될 수 없는데요. 네, 오직 무적 해병이 되기 위한 용기로 똘똘 뭉친 해병 1197기 훈련병은 오늘도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도전 현장을 함께 보시죠. 그 기초 훈련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단력을 배양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초 기본 기술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극기주 둘째 날 유격 기초 훈련을 위해 훈련병들이 모였습니다. 주관시세 절대 복종 교육권 조이고 소매 대건 국정은 거정의 명원 경기는 경고의 대표시 공원 1차로 유체 해선 공개 이상 발전시 즉각 보고 다목적 타워에서 실시하는 기초 레펠 훈련. 안전을 위해 장비를 착용합니다. 좀 긴장되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마음 없습니다. 묵묵히 수행할 뿐입니다. 보고! 하나 2번 레벨 줍니까? 레펠! 이함 훈련을 통해 높이의 공포심을 이겨낸 훈련병들. 안전끈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훈련. 빠른 속도보다는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므로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만 도와줍니까? 도와! 유격훈련! 외줄 하나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외줄다리 도하 훈련.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도하를 해야 하는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중간쯤에 다다르자 훈련병들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어떠한 상황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온몸에 있는 힘을 모두 끌어모아 도하에 성공합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슴과 바짝 말라버린 입술. 정말 두려웠습니다. 발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 되게 진짜 무서웠는데 겁먹지 마. 이거 한 번만 뛰면 되는 겁니까? 안 되면 어떻게 아프지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전방에 힘차면서 5초만 발사! 좋아. 하나, 둘, 셋, 뛰어!
정말 상쾌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 높이 막타워. 공수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나가는 게 안전한 거야, 알겠지? 네! 복창한다. I can do it. I can do it! 훈련병들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무릎 굽혀. 하나, 둘, 셋, 뛰어요! 하지만 이내 공포심을 이겨내고 자신 있게 뛰어내립니다. 정예 해병에게 공수훈련 역시 빠질 수 없는 훈련입니다. 산과 바다, 어디든 작전 수행을 위해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긴장감이 그대로 들어서 무서웠지만 뛰어내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다시 생겼습니다. 막상 11m 올라가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느꼈는데 그 공포심을 극복하고 11m를 뛰어내니까 그 뿌듯함과 자신감이 해병대 정신으로 이겨낸 것 같습니다. 분대장과 분대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발된 장비가 있습니다. 세영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양방향 무선 송수신기인데요. 네, 손에 들 필요 없이 귀에 꽂고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속한 분대 작전을 펴기에 좋다고 합니다. 다양한 쓰임새로 해외에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직사각형 장비를 몸에 부착한 뒤 이어폰을 꽂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눕니다. 분대장이 명령하는 대로 분대원들이 따라 움직입니다. 세영 정보통신 주식회사가 개발한 양방향 무선 송수신기. 유사시 소대장과 분대장, 분대원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장비라고 강조합니다. 사자간 양방향 통신으로 분대장의 명령이 빠르게 전파돼 신속하고 원활한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간 이세영 대표이사의 뚝심으로 개발됐습니다.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폰에서 이 땅파게 등치가 컸어요. 그런데 휴대폰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거, 그 범위까지 내려가고 분대원이 쓸 수 있는 장비는 분대원에 맞는 장비. 언제 총 쏘고 싸움 해야 되는데 분대원이 무슨 뭐 데이터 서비스 받고 언제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장비 종류는 SH320과 SH500, SH490 등 3가지. 무선 송수신은 최소 150m에서 최대 400m까지 가능하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 분대장과 분대원들 간 1대 다통신, 소대장과 분대장의 1대1 양방향 통신,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돼 연결선 없이도 무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선 무전기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차세대 무선 통신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전기는 보통 600g, 700g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 90g. 아마 군에서 상당히 활용성이 높은 장비가 아니냐. 민수와 군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용 분야로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중남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 국가를 상대로 군수용은 물론 민수용 통신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 30여 년 이상 국내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75%예요. 국내가 25%. 중소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군이 조금 더 민에 접근하는 이런 방법을 갖고 와야 창조 경제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분대장과 분대원 간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 전투력 증진을 위해 개발된 양방향 무선 송수신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전 세계 시장의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형용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형용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평영
심령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내게 아픈 과거가 있다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할 텐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줍니다. 네, 부대원들의 마음이 담긴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아픈 과거에 갇혔던 한 장병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육군 54단 김지수 일병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지우고 싶은 상처. 야, 지수야. 야, 지수야. 시간이 지나도 야, 오랜만이다. 나 기억 안 나?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 재훈이. 야, 고등학교 때 너? 그때 그 상처. 잊고 싶은 지난날의 상처를 신병 위로 휴가 때 마주했습니다. 야, 너 설탕 안 넣었지? 설탕 2번. 너 공부만 해야지. 확 그냥. 휴가 나가게 되고 안 좋은 일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모든 걸 놓고 싶었었어요. 아, 지수야, 니 뭐하는데? 니 나와. 야, 좀 해라, 가슴 속의 울분을 모두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 다가온 한 사람. 저도 좀 약간 적응 잘 못하고 그럴 때 있을 때 그 당시 위에서 이제 좀 저를 좀 도와주고 그런 거 몇 번 있었는데 저도 밑에 애들이 좀 약간 힘들어하고 그런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먼저 다가와줬을 때 제가 뿌리 쳤었습니다. 그냥 말하기도 싫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어줬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수가 작업을 일단 열애하려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좀 솔직히 마음에 좀 안 들고 그런 점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아는 게 저밖에 없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지수 이렇더라 좀 잘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지수 일병을 위해 분대원들의 마음이 담긴 응원이 시작됐습니다. 지수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적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적음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지수를 더 알게 되고 왜 이러지 그랬었는데 근데 사람들 관심 받는다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힘이 많이 됐었습니다. 부대원 모두가 김지수 일병의 마음을 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은 김지수 일병에게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함께하면 행복하다. 그 행복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됩니다. 쭉 혼자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이제 일과 끝나고 뭐 할 건지 먼저 물어봐주고 아니면 시간 되면 PX 가서 같이 라면이나 먹을래? 라고 먼저 말 걸어주는 그런 게 힘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가주지 않으면 친해질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위에서 먼저 지수한테 다가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사랑의 군 코너를 통해 과거 아픈 상처를 지닌 전우를 응원하는 우리 장병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힘들고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큰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전우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보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관심의 한마디, 진정한 전우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